여기가 포인트. 필요주의. 그러니까 심사를 안 거치고 재심사만 거쳐가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다. 4분의 3만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유념하시면 됩니다. 103번 갑니다. 103번. A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갑은 최근 들어 이 문제는 우리가 사시든 행시든 입시든 법행이든 변시든 어느 시험이든 다 한 번씩 출제됐던 그 개선명령 사건인데 이걸 최근 트렌드로 바꿔서 뭘 바꿨냐? 행정개입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고 같은 결론으로 끌어내버리는 요즘 트렌드죠. 어떻게 간다고요? 무하자 재량이사 청구권 단계에서 조리상 신청권을 끌어내는 방식입니다. A시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갑은 최근 들어 자기의 집안에서 우물에 악취가 나고 수질이 이전 같지 않은 문제를 발견하고 인근의 을공장에서 폐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 갑은 A시장에게 개선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지금 뭐죠? 앞에서 우리 봤던 문제 중에는요. 대기환경보전법이 있었습니다. 매연 이랬죠. 매연. 여기에는요. 폐수 그랬으니까 대기환경이 아니라 물환경보전법입니다. 이름 바뀌었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최근에 물환경보전법으로 이름 바꿨죠. 법제처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A장은 의뢰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지 명백하지 않다. 이거는 시정명령이죠. 개선명령을 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사유형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게 행정권 발동해달라. 그런데 명백하지 않다고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설문 1번입니다. 인근 주민 갑이 취할 수 있는 행정심판법상의 불복방법. 뒤쪽에 제가 몰아놨군요. 심판법상의 불복방법을 검토하시오. 물환경보전법상 배출오염 기준을 초과한 것은 맞는데 A장이 개선명령을 발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어 사회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정도는 아님을 전제로 한다. 지금 이 부분입니다. 뭘 말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판례가 재량이 0으로 수축됐다라고 말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저 개선명령이 여전히 재량행위다는 거예요. 여전히 재량행위다. 즉 행정개입청구권 성립까지 못 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못 가고 있다. 그런데 행정심판법상의 불복이라고 하게 되면요. 이 상황이면 무효 절대 나올 수 없으니까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심판, 의맹심판 두 개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취소심판도 이제는 제처분 의무가 인정이 되니까 상정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두 개를 갈 때 둘 다 마찬가지로 대상 적격 부분에서도 신청권이 필요하죠. 그리고 원고 적격 부분에서도 신청권이 필요하죠. 그래요. 신청권 없으면 이 심판 제기는 다 안 되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대기환경이든 아니면 수질 환경이든지 간에 법에서 개선명령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 환경을 일반 공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환경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도 인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익보상 인정이 되고 법률상 이익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목적론적 해석이죠. 사익보상 잡았습니다. 사익보상 잡았으면 최근 판례 트렌드 사익보호 취지 인정되면 법규상 신청권 인정 안 돼도 요거는 제재처분이잖아요. 제재처분, 취소처분, 거부처분 세 개죠. 법규상 신청권 절대 없는 아이들. 하지만 이 사건에서 개별 사건에서 조리상 신청권 인정된다고요. 사익보호에서 신청권 끌어내죠. 그러면 법률상 이익 인정되고 신청권 인정되니까 청구인 적격도 인정되고 대상 적격도 인정되고 다 통과될 수 있다.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죠. 우리 뒤에 내용 보겠습니다. 설문 1번입니다. 심판제도 개선명령을 하지 않음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므로 재량이 0으로 축해서 행정개입 청구 인정되는 건 아니다. 이게 인정되면 지금껏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통상 봐왔고 이런 식의 문제가 그동안 타 국가시험에서 출제가 되어 왔다. 근데 물환경보전법상 같은 개선명령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있는 건 인근 주민의 환경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사익보호 취지가 인정이 되는 상황 아니야. 이건 부정 없다. 그러면 이를 근거로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최근 트렌드 잡아내셔서 신청권 잡아내시고 그래서 다시 또 이를 근거로 개선명 처분에 대한 거부의 처분성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법률상 이익 앞에 인정시켰죠? 인정되고요. 그러면 이 심판은 취소 심판이든 은행 심판이든 이제는 모두 재처분 의무 인정되니까 협의 심판 이익까지도 인정이 되므로 결국 청구 기간 안에만 들어갔다면 적법한 걸로 봐줄 수 있을 거 아니겠느냐. 이게 결론이고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아주 중요한 트렌드고요. 설문 2번 갑니다. 갑이 A장 상대로 관할 행정심판위원회에 개선명령의 발동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를 했고 위원회가 의뢰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하라는 이행 재결을 내렸다며 A장은 이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아이고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필요한 조치를 명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먼저 뒤에 보시면 만약 위 재결에도 불구하고 A장이 상당한 기간 동안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가운데 갑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직접 처분이 행해졌다면 어떠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지금 포함되어 있겠습니까? 누가 불복한다고 합니까? 특이하죠. 올해 출제 가능성 제일 높은 논점입니다. 피청구인의 원고적 인정 여부, 피청구인의 인용 재결에 대한 불복 가능성에 대한 문제죠. 보시면 인용 재결이 나왔어요. 인용 재결이 나왔는데 원고가 지금 A시장입니다. A시장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이게 지금 취소 심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라고 명했대요. 이행 재결했대요. 이거 음행 심판이지 않습니까? 음행 심판에는 강제 수단으로서 기속력 확보 수단에 직접 처분이 포함되죠. 직접 강제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강제를 지금 등장을 시킵니다. 직접 처분은 어떠냐? 거예요. 이 양쪽에 하나는 재결청으로서 한 재결이고 얘는요 위원회가 행정청, 직처분청으로서 한 행위가 되잖아요. 양쪽에 원고 적용 논점이 다 있죠. 물론 둘 다 인정 안 된다 라는 결론입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시게 되면 얘는 처분 명령 제기를 했는데 행정청이 안 해서 본인이 직접 처분했죠. 그러면 처분 명령 재결과 이 직접 처분을 결합시키면 교수님들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이 자체가 처분 재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명령 재결과 처분이 합쳐지면 처분 재결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얘도 위에서 재결에 대해서 피청구인이 소재기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하고 같은 선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뒤에 해설 보겠습니다. 설문 2번 보시면 조립식에 있죠.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행심이 인용제를 나오면 그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피청구인은 그냥 그에 따라야만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히 미흡한 행위인데 다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에 대해서 불복을 자유롭게 허용을 한다면 인용재결의 기속력이라는 제도는 또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기속력에 반하고 심판은 왜 만드는 거냐? 심판은 84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면서 소송보다 신속한 구제가 핵심이란 말이죠. 우리 노동권리 분쟁에서도 노동이라는 심판을 인정하는 것은 신속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피청구인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면 죄다 심판 끝나면 소송으로 다 연결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소송사건 돼버린다. 그럼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심판제도의 취지에도 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관련해서 아직까지 불가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뭐에 대해서? 재결에 대해서 말입니다. 만약에 불가증력 발생했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 말이 성립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뭘까요? 이 말이 성립될 수 있는 판결은 확정이 돼서 불가증이 발생해서 그래야만 효력이 발생하지만 재결은 어떻습니까? 재결이나 처분은 송달만 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불가증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논해질 수 있는 얘기고 행심위가 재결청의 지위에서 행한 인용재결, 처분청의 지위에서 행한 직접처분 얘네들이 위법한 경우에
피청구인 처분청이 소재기할 수 있느냐? 원고적격 인정 여부의 문제 생길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내용. 뭐 일반으로 쓰는 건 매우 간단하죠. 그 다음에 뒤에 직접 처분에 대한 문제는 좀 특화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자치사무에 한정해서 논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조립식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인용 재결의 경우에 이거 보세요. 이제 행정부가 1차적 결정을 처분청이 하고 그 다음에 재결청이 2차적 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행정부의 입장을 내놓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행정청이, 처분청이 재결청의 판단에 대해 소를 제기하면 결국은 행정부가 자기 판단에 대해서 자기가 소송을 제기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2차적 결정으로 나오는 최종적 판단이 바로 재결인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부가 또 소를 제기한다면 자기 판단에 자기 불복의 상황이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심판법 50조의 직접 처분 생각해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직접 처분하면 피청구인 처분청은 자신의 행위로 보고 후속 처분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건 결국 행심인 직접 처분은 피청구인 자기 행위다. 그러면 이거는 아예 자기 처분입니다. 자기 처분에 대해서 자기가 소송을 제기하는 결과가 되어버리니까 둘 다 인정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죠. 잘 정리하세요. 매우 높습니다. 가능성. 3번입니다. 갑이 위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위원회 취소 재결이 나와 A상이 갑의 신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발하였다면 공장장 을이 강구할 수 있는 대응수단은 이겁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인용재결이 나왔습니다. 인용재결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후속처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후속처분이 나왔을 때 공장장 을이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대응수단에 보시면 단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허용기준이 초과하지 않았으면 뭐죠? 개선명령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사건 개선명령은 쟁송제기 기간을 이미 도과해서 확정이 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거부처분이 있었죠. 거부처분 취소재결 나왔어요. 후속처분은 개선명령 나왔어요. 그런데 개선명령조차 쟁송제기 기간을 이미 90일을 이미 지나가 버린 상태다라고 한다면 지금 소제기를 하는 시점은 말입니다. 재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시작하면 이거는 이미 90일이 지난 거죠. 그렇죠? 3시점에 있는 후속 처분 때부터도 90일이 지난 시점에서 제소를 하려고 하는 거라면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무리 재결서 정보 송달받은 날 특례 규정 뭐 이런 거 적용한다 하더라도 플러스 알파 기간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결도 불가증력 발생했고 그 다음에 후속 처분도 불가증력 발생했고 둘 다 불가증력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 앞에서 우리 봤던 거부처분 취소재결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2번은 그거는 의맹심판이었고 여기 뭐라고 했어요? 취소재결, 거부처분 취소재결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전 모의고사 문제 1회 모의고사에 나왔던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대한 상황이 일부 녹아있겠네요. 보겠습니다.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방법 1개, 그에 따른 후속처분에 대한 소를 제기하는 방법 1개, 그 다음에 둘 다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은 대책 마련하러 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대책. 종합적인 문제입니다. 종합적인 문제. 거부처분 취소재결에 대한 취소에 대해서 검토를 먼저 한다. 요게 최근 판례고요. 2017년도 판례죠. 이게 협의의 소위가 없다, 각하된다 이거 있었잖아요. 검토한 다음에 불가능한 경우에는 협의의 소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거 지금 재소기한도 지났죠. 불가능하다면 요거 재결이니까 행정심판법상의 재심제도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그 다음에 후속처분에 대한 소재기 가능성을 검토해보고 근데 요거 지금 재소기한 도가 됐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금 이거는 방어소송이죠. 나한테 나온 개선명령에 대해서 지금 을이 본인이 소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령이에요. 1령. 방어소송입니다. 방어소송 불가능하면 요구소송 전환 논의로 무조건 연결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2018년도 여러분 노무기출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그때 뭐 나왔습니까? 공사중지명령 나왔었죠.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방어소송 들어갔어요. 무효항해송으로 들어갔었는데 이게 안 되면 그러면 공사중지명령 해제 신청으로 넘어가서 이유형 전환시켜 해결하죠. 판례 인정된다고 보고요. 신청권 요것도 마찬가지. 방어소송 막히면 요구소송으로 전환을 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개선명령 취소 신청을 해서 거부를 당하면 그 거부를 문제 삼아 소로 들어가는 방법 뒤에 대책관계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부 처분 취소 제기에 대한 취소는 앞에랑 같아요. 대상적격 인정되고 재결의 제3자 소송이기는 하지만 원고 적격도 인정되고 하지만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적절한 구제 방법이 안 돼서 협의의 소익이 없다 이렇게 끝냈죠. 그리고 얘는 제소기간도 지났습니다. 지금 제소기간이 지났습니다. 안 되는 거죠. 지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 이 재결 깨로 한번 가보자 이겁니다. 이거 지금 재결을 타겟으로 소를 제기하는 거니까 다른 방법으로 재결을 좀 깨보면 어떻겠느냐. 이게 바로 행정심판법상 재심제도입니다. 재심제도. 우리 행정소송법은 말이에요. 민사소송법에 없는 제3자 재심이라는 거를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행정심판은 소송의 판결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거는 기판력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는데 재심제도가 마련이 안 돼 있어요. 재심제도가 있더라면 여기서 사용할 만한데요. 재결의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재심은 불가증력이 발생한 상태를 상정하고 논의하는 거니까 상황 잘 성숙됐고요. 비록 위협하다 하더라도 공익 전체 이익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뭐를 두게 되느냐면 불복기간에 제한을 둔다. 재결이 지금 불복기간 지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제한을 두게 되는데 기판력마저 인정되는 법원의 판결마저도까지도 거기에 아주 중대한 결함, 흠결이 있을 때는 비상의 불복 절차로 재심이라는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기판력조차 인정되지 않는 이런 재결에서 그거 확정됐다고 무조건 인정하라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건 법치행정에 반합니다. 이건 법치행정에 맞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심판의 재심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그렇게 주장하시는 겁니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불합리하다. 따라서 심판에 있어서의 재심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이 거부처분 취소 재결을 깨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논의했던 원리를 생각해봐요. 이미 후속 처분이 나왔다면 이 재결에 대한 소송은 쓸모없다 이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후속 처분이 나왔기 때문에 재심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행정심판입니다. 이긴다고 하더라도 결국 후속 처분이 제거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의 이익을 직접 침해하고 있는 개선명령이라는 후속 처분이 제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재심이 이 사건에서는 의미가 없단 말이죠. 재심 청구도 각하될 거다. 그러면 재결을 타겟으로 삼는 이 1, 2는 의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3 가는 거예요. 3. 이 직접적으로 이익 침해를 의무를 부과시키고 있는 개선명령 후속 처분을 타겟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후속 처분은 처분하고 재결 소위 대상되니까 대상적격 인정되죠. 그 다음에 얘는 이건 불이익 처분, 침익적 처분이고 직접 상대방이죠. 원고에도 문제 없어요. 그리고 이걸 제거하면 이익 침해 제거할 수 있죠. 협의의 수도 인정돼요. 다 문제 없다고요. 그래서 거부처분 취소 재개를 소위 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고 후속 처분을 직접 소위 대상으로 삼아라. 이게 판례인데 지금 후속 처분이잖아. 문제 없는데 얘는 불가증력이 발생했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막혔어요. 기간으로 막혔단 말이죠. 물론 재소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무효확인송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무효확인송은 보통 주요한 방법이 못 돼요. 이건 가뭄에 콩나듯 무효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언제나 머릿속에 뭐라고요? 방어 소송이 제대로 된 구제 방법이 못 된다면, 실효적이지 못하면 요구 소송 전환을 시킨단 말이에요. 이 전환 논의 잘 기억해 놓으세요. 18년도에 문지방 효과 나왔습니다. 그러면 위법한 처분에 의해서 심각한 이익 침해를 받고 있는데 지금 개선명령 나올 때가 아니야. 근데 개선명령을 했단 말이야. 나 안 따르면 여러 가지 강제를 받아요. 뭐 어째 이를 다툴 길이 없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걸 우리 판례가 항상 법치행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법치행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법치행정의 원리라는 것은요. 그 안에 반드시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구제 방법이 법에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길이 있어야 돼요. 길이.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 독일에는 이런 처분이 나올 때 방금 위에서 소송처럼 심판에서도 재심제도를 인정하자 이랬죠. 독일은 심지어 처분에도 재심제도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행정절차법에 그런 것 없거든요. 지금은 처분을 타겟으로 삼고 있습니다. 방어적 쟁송에 불복하려면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미 확정돼 버린 이 개선명령 후속 처분에 대해 그 절차를 재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뭐 한다고? 요구적 쟁송 전환을 시도하라. 그래서 교수님들 논문에 항상 나오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거죠. 취소 처분을 신청해라 하고 거부 처분이 나오면 이를 문제 삼아 딴 방법을 다투는 방법을 찾아라. 불이익 처분에 상대방은 법률상 이익이 인정이 되죠. 방어 소송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으면 요구 소송에서도 똑같이 있는 겁니다. 같은 사건에 같은 실체적인 권리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법상의 권리 인정되면 이쪽도 인정되는 거거든요. 얘는 상대방이잖아요. 그러면 방어 소송으로 치면 인류형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요구 소송으로 전환을 해도 법률상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 나와요? 사익보호성이 인정되니까 조기상해 신청권이 인정된다. 끌어낼 수가 있죠. 이렇게 끌어내면 거부 처분이 성립이 되고 이 4번 상황만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원래 애당초 협의 수익이 없죠. 3번은 그게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죠. 근데 둘 다 결국은 불가증력 발생해서 막혔고요. 그다음에 1번에서 재심 제도가 없고요.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